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썰레입니다. 저번에 2편 마법사 편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영상에서 다뤄볼 직업은 성기사입니다. 왜 성기사라는 직업을 골랐냐면은, 일단 영웅 능력이 역시나 필드 장악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성기사 영웅 능력은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11 은빛 성기사 신병을 소환합니다. 이 토큰이라 그러죠. 이런 걸 토큰이라 그러는데, 이 영웅 능력은 역시나 필드 전장 장악에 도움이 되는 9개 직업 중에서 필드 싸움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 좋은 편인 영웅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 성기사의 기본 카드들이 마법사 다음으로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지능검, 용사의 지능검, 왕의 축복, 신성화, 이 세 개의 카드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요. 이게 이제 레벨을 올리시면 10까지 오셨으면, 레벨 10까지 도달하셨으면 아마 다 획득할 수 있으셨을 텐데, 이 공통점 있죠? 다 4코스트예요. 다 4코스트 가지고 이 다른 직업의 기본 덱을 구성하실 때보다 좀 4코스 카드를 좀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은발명가나 센진막패 이렇게 한 장씩 빼줬고, 신성화와 지능검, 신성화와 왕의 축복, 지능검, 아주 꽉꽉 채워 넣었고요. 얘는 그렇게 성능이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장 넣으면은 조금 이제 좀 패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좀 약간 패가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 장 정도만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성기사 직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 영웅력이라는 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카드 교환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카드가 서로 막 한 장씩 두 장씩 해서 한 장씩 싸움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럼 그럴 때 성기사 영웅 능력은 뭐 1일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수인을 깔아주는 영웅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카드가 서로 없을 때 하수인을 계속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장기전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사랑 비교를 해볼게요. 전사의 영웅 능력은 아마 해보셨으면 알까, 방어도를 2 올린다죠. 그러니까 체력을 2 올리는 건데, 그럼 나중에 장기전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카드가 없어. 그래서 영웅 능력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전사는 방어도를 2 올리고 저는 신병을 하나씩 소환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전사 쪽이 체력을 많이 올리니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장기전을 보시면 보세요. 체력을 2 올릴 때 저는 1일짜리 신병 하나를 슉 깔아요. 그리고 다음 턴에 전사가 체력을 또 2 올리면은 저는 신병을 하나 또 깔아요. 이게 전사는 보시면은 한 턴에 체력 2씩 올리지만 저는 신병이 쌓여가겠죠. 하스스톤에서는 필드에 최대 하수인을 7개까지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필드에 7개의 신병이 있고, 결국 7개가 되겠죠. 장기전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럼 필드에 7개 신병이 있고, 전사는 체력을 2씩 올려요. 서로 카드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은 결국 이기는 성기사입니다. 왜냐면은 체력을 2 올릴 때마다 저는 7씩 체력을 깎거든요. 전사의 체력을 7씩 깎기 때문에 결국 성기사가 이겨요. 이런 식으로 이 성기사 영웅력은 장기전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힐 카드, 체력을 올려주는 힐, 왕의 수호자는 한 장 정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기사 1일짜리 기사 신병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버프 카드를 좀 넣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스톰윈드 용사 2장, 그리고 이게 무너진 태양 성직자 2장, 그리고 버프 카드, 왕의 축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토큰들에게 어떤 스탯, 그러니까 공격력과 체력의 버프, 상향을 줌으로써 영웅 능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서린늑대 전쟁군주, 성기사라는 영웅 능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하수인이 많이 깔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직업, 왜냐면 영웅 능력 자체가 하수인을 소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직업보다 서린늑대 전쟁군주라는 카드를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했고요. 이 덱을 가지고 등급전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덱은 저번에 마법사 덱과 마찬가지로 영상 글에다가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덱 코드에 대한 설명은 마법사 편을 보시면은
아마 이제 설명 잘 됐을 거니까 보시면 되고, 이 데코드를 이제 영상 글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이제 복사하셔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면 되거든요. 저번에 못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등급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사냥꾼을 만났네요. 사냥꾼이라는 직업은 상대방의 체력을 깎는 데 굉장히 특화된 직업이기 때문에 명예롭게 싸우리라. 조금 제 본체 체력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번에 제 본체 체력 확 깎아버려서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하시는 게 좋고, 일단 이코스 카드나 이코스 카드가 이렇게 적절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손패를 다 갈아줘서 이코스 카드를 찾으려고 했고요. 일단 하나 나왔네요, 다행히. 그럼 저는 일단 넘기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손패가 4코스 카드가 많죠. 그러면 지금 동전 쓰고 2코스 내봤자 2턴 3턴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넘겨주고 다음 턴에 2코스 민물하고 낸 다음에 동전 4코스에서 그렇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나 코스가 4코스가 지금 손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볼게요.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친구는 서린 때 그란트라 도발 카드를 내줬고, 이러면은 전턴에 동전 민물하고 냈으면 참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민물하고 냈으면 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본체 데미지를 넣는 거에 좀 약간 중점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체력을 지켜가면서 싸우시는 게 좋습니다. 사냥꾼을 상대하실 때는. 이걸 때려주네요. 오, 잘 됐네. 저는 그냥 신성화를 사용해서 쫙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저를 때려준 덕분에 잘 됐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신성화를 쫙 정리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는 검을 낼 수도 있고, 지는 검을 쳐서 뭐 하나를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하수인을 낼 수도 있고, 왕의 축복 버프를 발할 수도 있는데, 저 왕의 축복 버프를 발라면 저 2짜리 도발 때려야 되거든요. 그럼 별로 이게 효율이 좋은 건 아니니까 왕의 축복 바른 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전 4코스 하수인이 논발 명화를 맞춰내도록 하고 코스 맞춰서, 이 코스 맞춰서 내는 것도 좀 중요한 게, 코스를 맞춰서 내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시덤불 사냥꾼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가시덤불 사냥꾼 제가 냈으면은 다음에 5코스 남죠. 그러면은 5코스가 남는데 4코스 카드를 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코스 카드를 쓰고 다음에 2코스 3코스에서 5코스를 다 써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좀 거슬리네요. 이 친구가 살아있으면은 이 생명의 흡수라는 건 뭐냐면은 공격을 할 때마다 그 피해를 준 만큼 이 영웅 본체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녹슨 청소부라는 카드는 공격력이 2죠. 그럼 이 하수인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사냥꾼은 계속 체력 2가 회복되기 때문에 빨리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는 검을 차고 잡을 수도 있고 왕의 축복을 발라서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는 검을 차기보다는 왕의 축복을 바르면은 4사가 더해지죠. 그러면은 공격력이 6, 체력이 8이 되는데 굉장히 세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잡고 나면은 저는 필드에 66 하수인이 또 필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는 검을 차는 것보다, 지는 검을 차면은 필드에 제 필드에 2 하수인이 하나 남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방에 굉장히 좀 큰 압박을 한번 주기 위해서 왕의 축복을 발라서 교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의 축복이라는 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4사라는 버프가 굉장히 크게 적용하거든요. 교환을 유리하게 해줄 수도 있고, 자, 그럼 이 친구도 이제 무서우니까 교환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서린익 때 전쟁구조를 했지만 이 친구는 5-5예요. 공격이 5, 체력 5기 때문에 그냥 잡아먹혀버립니다. 그냥 잡아먹혀버려요. 저는 또 강력한 돌주먹 5로 맞춰내도록 하죠. 이
친구는 공격력이 당장 없기 때문에 참 뭐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예, 별로 위협이 안 되거든요. 뭐 여기다 버프를 줄 수도 있지만 뭐 그래봤자 뭐 얘네들이 이기진 못할 겁니다. 본체 데미지 누적하겠다는 건데 이거 전설 카드지만 뭐 이런 거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역시나 이득 교환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부순다. 아직까지는 계속 6일짜리로 교환할 수도 있지만 개체수를 계속 남겨주기 위해서 6일짜리 이렇게 교환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만큼 잡아먹어서 저도 제 필드 하수인을 계속 전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서리바람 가시덤불 사냥꾼 이렇게 같이 전개해주도록 할게요. 뭐 태양샘 성직자를 바를 수도 있지만 제가 굳이 미리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환할 때 바르는 게 좋기 때문에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라. 교환할 때 바르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코스트 그러니까 서리바람판이 아니고 이코스 두 개를 해주시지만 굳이 뭐 제가 센 거 먼저 나가는 게 좋아 보여서 일단 센 거 먼저 내려줬고요. 이 친구는 0.2짜리 폭탄에 공격력 버프를 줘서 공격하는 모습이에요. 딱 교환하겠죠. 카드 먹고 싶으면. 근데 이게 당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다리지 않아. 지금 계속 이 가마솥의 효과를 바로 활동하는 걸 계속 선택을 했네요. 그럼 여기에 도발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친구를 먼저 잡아주고 카드를 더 이상 주기 싫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 가마솥을 먼저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고 핑스 맞춰서 이코스 하수인 두 개를 까는 거예요. 뭐 영웅력 누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짜리에서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스탯이 그래도 있는 2, 3짜리 3 이렇게 하수인을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손에 너무 할 게 없을 때 그럴 때 좀 눌러주는 게 좋고 그래서 장기전에 좋은 거예요. 일단 초반에 필드를 강하게 가져와서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영웅 응용을 눌러주기보단 이 코스 하수인들을 먼저 깔아주는 게 좋고요. 아까 이 친구가 이제 그 가마솥으로 생성된 카드를 계속 사용해서 뭐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나나 보죠. 뭐 공격 버프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속공이라는 옵션이 달려있거든요. 이 속공이라는 옵션은 랜턴에 바로 공격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본체를 공격할 수 없어요. 이 친구는 비용망이라는 칼을 써서 본체를 공격할 수 있다고 착각한 모양이에요. 예, 본체를 공격할 수 없거든요. 이 친구의 큰 실수. 속공은 본체 공격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 친구. 망치 맛을 보여주마. 체력도 일단 사냥꾼이랑 상대로 지금 체력이 굉장히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기사 같은 경우는 항상 장기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힐 카드를 하나씩 넣어주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되게 8에서 14까지 8이면 약간 위험한데 14까지 왔으면 약간 이제 안정권으로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사는 이렇게 힐 카드를 한 장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냥꾼 같은 직업을 상대할 때는 체력이 아파서 질 때가 많거든요. 필드를 잡았어도. 방어 태세 완료. 근데 갑자기 얘가 무서워서 이제 도발을 세우기 시작하죠. 도발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성기사에 이제 여기서 이 시점부터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는데 자 영웅력으로 본체를 치는 것보다 하수인을 깔아주면 이 하수인을 계속 본체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 본체 2데미지씩 2데미지 누적을 하지만 저는 태양샘을 하수인으로 정화해야만 해.
깔아주기 때문에 이 하수인은 살면 계속 때리잖아요. 살면 계속 때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 2데미지를 계속 쏘는 것보다 제거 신병을 소환해서 이거 얘네들로 본체를 쳐주는 게 훨씬 세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는 결국 7데미지 넣게 되거든요. 물론 이 사냥꾼의 영웅이가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돼야겠죠.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제가 그 신병을 깔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사냥꾼은 카드가 한 장도 없죠. 카드 한 장도 없고 지금 손패 2장도 있고 필드도 훨씬 강한 상태. 하지만 체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체력을 버티면서 가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의 비밀 중에 폭발의 덫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폭발의 덫 뭐냐면은 신성화랑 같은 효과입니다. 예, 상대 필드에 전체 2데미지를 주는 건데 필드의 캐릭터들에게 그러면은 체력이 2보다 낮은 캐릭터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해주도록 하고 앞으로 돌격. 그 다음에 지금 본체를 공격해 볼게요. 폭발운이 아니네? 아니네요. 그러면 정리해주도록 할까요 일단? 뭐죠? 비밀이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하수인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인을 내면 발동할 수도 있거든요. 전장으로 움직여야 해. 하수인 낼 때 발동하는 저격이라는 비밀이에요. 이 저격이라는 비밀은 내가 하수인을 낼 때 발동하는 비밀로서 제 4데미지를 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정의를 위해 저는 3코 하수인 냈지만 2, 3짜리 하수인과 1짜리 하수인 2개 내는 효과를 봤죠. 그러니까 저는 이 3코스트에 2, 3짜리 하수인 1, 하수인 2개 냈지만 얘는 카드 한 장으로 2, 3짜리 하수인 하나밖에 못 잡았죠. 이러면 제가 이득을 봤죠. 왜냐면은 제가 항복하게 사냥꾼은 카드 한 장을 썼지만 저는 카드 한 장을 소모한 게 아니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역시나 카드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게임으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법사를 만났네요.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마법사가 기본 카드 성능이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명예롭게 싸우리라. 네, 가장 우수한데 그래서 어떻게 실력으로 잘 극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패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2코스트 카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2코스트 카드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4코스트 카드는 들고 가기 좀 그래요. 좀 무겁거든요. 2코스트 카드를 먼저 찾아보고 그 2코스트 카드도 있으면은 뭐 4코스트 카드 들고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2코스트 카드를 먼저 찾으려 노력을 하세요. 막 이런 거 들고 와서 나중에 막 와 세게 내야지 그렇게 해봤자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막 들고 와서가지고 이거 들고 와서 막 나중에 막 77, 막 88 이렇게 낸다고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상대도 알고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생각대로. 필드 맞춰주기 위해서 동전 3코스 하수인 내줄게요. 동전 3코스 하수인 내고 그 다음에 3코스 하수인 또 내고 그 다음에 4코스 플레이까지 왕의 축복을 바르거나 지는 검을 차거나 이렇게 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친구 장난 아니네. 여기다 버프를 발릴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래서 버프를 발라야죠. 왜냐면은 버프를 바르면 이게 교환이 돼도 망치 맛을 보여주마. 사실 이게 바로 공격할 수는 없는데 버프를 발라두면은 태양생을 정화해야 영웅 능력에서 안 죽을 수 있어요. 그 버프를 발라서 체력을 2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웅 능력이 죽지 않으니까 뭔가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필드를 강하게 가져가는 항상 수액겜을 낼 수 있었지만 체력 1로 돼서 영웅 능력에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성자의 버프를 준 모습이었고
이렇게 되면은 지는 건물 차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럼 또 얘 체력 1이기 때문에 영웅력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축복을 발라서 이 만화지룡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지룡이라는 카드는 필드에 살아있으면 주문을 쓸 때마다 공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공격력이 한도 끝도 없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빨리 잡아주셔야 합니다. 비밀을 걸었네요. 이 마법사는 폭발룬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폭발룬이 뭐냐면은 하수인을 내면은 그 하수인에가 6의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6보다 낮으면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데미지가 남으면은 그 남은 데미지만큼 본체에 체력을 입히는데, 그러면은 보세요. 이 5코스 하수인 내서 폭발의 룬이라는 카드에 죽으면은 좀 타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코스를 먼저 내봐요. 2개를 내는 거야, 2개를. 왜냐면 그럼 하나 사니까. 이렇게요. 영웅력을 누를 수 있지만 제이나 상대로는 어차피 또 이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던질게. 어쩔 수 없어요. 정화해야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웅 눌러봤자 상대의 영웅력도 잘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거든요. 저 이거라도 내도록 할게요. 지금 어쩔 수 없네요. 좋은 플레이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이 친구 영웅력 2번 써서 잡으려고 할 텐데 피할 수가 없네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웅력 눌러주고 지는 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격. 방법을 피할 수가 없네요. 예. 아까 같은 경우는 왕의 축복 같은 거 버프를 바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나 영웅력이 제일 좋아요. 미리 어떻게 정리할 어떤 각을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면 어차피 죽었겠네요. 지금부터 이제 영웅력을 꾸준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 내도록 할게요. 나중에 욕심부려 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꾸준히 내주세요. 어차피 욕심부려도 상대가 정리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문공격 2라는 옵션이 있죠. 주문공격 2라는 옵션은 방금 보셨듯이 원래 있던 주문의 피해량에서 이 피해를 2를 더 주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주문에다가 피해를 2씩 추가해서 입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잡아주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무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제가 깜빡했네요. 이 무기라는 이제 이 카드는 이게 여기 무기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이 공격력, 왼쪽이 내구도입니다. 2번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진검이라는 카드를 보시면 2번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2번을 사용하는 동안에 일단 제 본체가 하수인이 된다는 느낌, 제 본체가 하수인이 된다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차고 제 본체가 하수인이 되어서 공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 체력이 바뀝니다. 아프죠. 아프지만 대신 장점이 뭐냐면은 카드 한 장으로 2장을 잡아먹죠.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2장을 잡아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체력이 깎이는 만큼 그만큼의 어떤 리스크가 있는 만큼 그만큼의 어떤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무기라는 카드가 기본적으로 다 내구도라는 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교환을 보통 카드 2장을 이상. 자, 그래서 무기라는 카드가 되게 좋습니다. 이 무기는 기본적으로 카드 2장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라는 카드 한 장으로 제 본체 체력이 깎이긴 하지만 그 체력 깎이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폭발의 룬 비밀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멀록 바다 사냥꾼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폭발룬에 죽어도 하나 또 남으니까요. 네, 역시 폭발룬이었고요. 토큰 눌러주고 영웅 눌러주고 이번엔 좀 세게 나가죠. 하고 또 지는 것으로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패배를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턴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허영구 이걸 정리하는 걸 택했네요.
본체 때렸으면 필각이었는데 예, 몰랐나봐요. 예, 몰랐나봐요. 그럼 저는 위험하니까 힐을 해주도록 하고, 이 친구도 예, 위험하니까 계속 교환해주도록 할게요. 1일짜리 2개 주는 것보다는 2일짜리 하나를 주고 1일짜리 2개 사려는 편이에요. 관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왜냐면 2일짜리도 어차피 영웅력에 죽을 거고 1일짜리도 어차피 이 제이나의 영웅력에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거면은 2일짜리를 이렇게 교환해 주는 게 낫죠. 1일짜리 2개보다. 별별 것이라는 걸 정리해 주네요. 이제부터는 거의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스톰인드 용사를 내주고 또 영웅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 스톰인드 용사와 이 사냥, 이 성기사의 영웅력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스톰인드를 내고 이제 낸 상태에서 영웅력을 쓰면은 이번엔 당신 심지어 2일짜리로 바뀌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필드를 잡아서 이기는 모습입니다. 약간 위험했어요. 상대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질 뻔했죠. 예, 그 화염구를 제 본체에 공격했다면 제가 졌겠지만 다행히 이겼습니다. 예, 이번엔 사자가 나왔습니다. 사자라는 직업은 영웅력을 활용해서 내 하수인들의 체력을 지켜주면서 카드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저는 2코스 하수인 민무라고 하나만 들고 가고, 나머지는 7코스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얘를 들고 가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갈고 3코스나 4코스 하수인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코스 서리바람 소리 나는데 3코스 할 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또 4코스 나왔네요. 좀 많이 아쉽고요. 2턴 이내라 나오면 되는데 다음 턴 민미라고 낼 거고, 그 2턴 이내에 3코스나 아니면 뭔가 하나 나오면 좋은데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죠.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1호짜리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뭐 필드 맞춰도록 하죠. 민무라고 같이 내주도록 하고, 전상의 정신이라는 카드를 발랐네요. 이 카드는 체력 버프를 이제 주는 건데 체력이 10이나 돼버렸어요. 어휴, 무섭네요. 그럼 언젠간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때려서 체력 깎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정리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때려서 체력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이 됐네요. 저도 소리바람 소리 내고 열심히 해서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정리해야 되니까요. 누가 의술수를 찾아가지? 예, 뭐 서리바람 소리 체력 깎아주고. 태양성자 나왔네요. 원래 이거 때리면은 죽어서 때리기 싫었는데 버프를 발라주고 정화해야만. 네, 체력을 계속 깎도록 하죠. 멀록바다 사냥꾼들이고요. 이렇게 본체 욕심보다는 그 사제의 내면의 열정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하신의 체력만큼 공격력을 올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체력 20이었죠. 그러면 내면의 열정을 쓰면 공격력도 25 돼버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누가 계속 의술수를 체력을 깎아서 내면의 열정을 바를 수 없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번엔 제필드 하수이 많으니까 서리 늑대 전쟁군주로 세게 가보도록 하고 계속 때려주고 싶죠. 아니면 이번에는 교환해주고, 아니 그래도 이걸 잡기보다는 체력이 높은 친구의 체력 계속 깎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내면의 열정이라는 카드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그거를 이 친구한테 바로 주면 공격력이 나중에는 뭐 10 막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가장 높은 친구의 체력 계속 깎아서 안 돼. 내면의 열정을 바르는 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맛이 난다. 이러면 요번 턴에는 좀 많이 깔렸고요. 많이 깔렸으니까 신성화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거든요. 많이 깔렸거든요. 상대 패가 2장밖에 없죠. 그러면은 4개 이상 하수인을 내긴 어려울 거예요, 이 친구. 그래서 여기서 신성화 써줬고 아마 더 좋게 쓰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써줬고요. 이 친구도 교환해주세요. 이 친구는 살아있으면은 주문을 쓸 때마다 또 공격력 버프 2를 받아서 계속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공격력 7이 아깝지만 그래도 저는 정리해준 모습입니다. 네, 항상 필드를 정리해준 쪽으로 가세요. 살아있으면은 괜히 제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대방 본체 체력 깐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리해주고 가는 모습이고요. 정신분열이라는 카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카드예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대방 본체에 5를 주지만 이 피해를 5, 피해 5를 당장 주는 게 필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저는 공격력 7짜리 그 6짜리 하면서 얘네로 한 번 때리는 게 이 정신분열이라는 카드 한 장을 사용하면 훨씬 좋죠. 얘는 계속 때리나요. 7, 7, 7 때리는 얘는 5로 때려 끝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필드 하수인을 먼저 내주는 게 좋아요. 뭐 힐 해주겠죠. 아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수인 해줘서라도 드로우를 보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거의 게임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깔끔하게 필드 잡아 이기는 모습. 그래서 사자랑 상대일 때는 그 내면의 열정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1 공격력이 1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공격 1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계속 체력을 깎아서 그 내면의 열정이라는 카드를 바를 경우 공격이 갑자기 막 20, 막 이렇게 30 막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체력을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사. 자 이번엔 흑마법사가 나왔는데요. 굴단.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것이다. 일단은 이 코스에 명예롭게 민무라고가 싸우리라. 나왔기 때문에 오 이러면은 전쟁 군전 갈고 이렇게 3개를 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3개를 다 가져서 동전 2코스 내고 2코스 내고 3코스에 태양생업지 내고 마침 4코스에 왕의 축복이 딱 나와줬네요. 그러면 코스 분배가 굉장히 좋고 1, 2짜리 정령을 내줬네요. 그러면 저는 동전 쓰고 이제 민무라고를 내줌으로써 2, 3짜리 민무라고로 1, 2짜리 정령을 잡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민무라고는 카드 2장 이상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죠. 멀록바다 약 사냥꾼을 낼 수도 있지만 멀록바다 사냥꾼을 낼 경우에는 그렇게 잡아먹는 플레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왜냐면은 1, 1 보세요. 만약에 아까 전턴에 제가 얘를 냈었으면은 이 1, 2짜리 정령이 저 1, 1짜리 멀록을 잡아먹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무락을 먼저 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민무락을 먼저 낸 거예요. 잡아먹고 얘는 미리 때려놔봤자 어차피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때려주기 싫으네요. 다음 턴에 무너진 태양성입자의 버프를 발라서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뭔가 실수한 것 같죠? 얘 체력 2였는데 이 필멸의 고리라는 카드는 체력 1 하수인을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리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력 1짜리 하수인을 잡으면서 체력 1짜리 하수인을 잡아 먹으면서 이제 드로우 한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이 친구가 실수로 이제 민무라고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예. 뭐 저는 땡큐죠. 굉장히 땡큐고 저는 그러면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태양생 성직자 계획대로 태양생 성직자를 내서 버프를 발라주고 1-3짜리 또 이렇게 딱 잡아먹는 거죠. 참 당장 공격력이 무서워서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장 공격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일단 필드 하수인을 먼저 많이 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교환되거든요. 어차피 교환이 돼요. 그래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방어 태세 완료. 뭐 도발 세워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됐죠. 그럼 지금 신성화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교환을 해주고요.
얘를 이렇게 교환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 태양 성직자로 1, 2짜리 정령을 잡아먹고 어차피 얘는 하나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교환 없죠. 3일짜리랑 5일짜리랑 교환하는 거니까 이득을 많이 받고 그러면은 교환 다음은 조금 아까우니까 센진마페데가 도발로 딱 들어 막으면은 이 성난 태양 파수병은 저희 3일짜리 태양 성자를 공유할 수 없죠. 그럼 얘는 이걸 때려야 되는데 그럼 손해보죠. 서리바람선 이 친구는 좀 세네요. 이 친구는 좀 세기 때문에 또 열심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센진마페데가의 공격력으로 지금 정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왕의 축복 여기다 샥 발라서 샥 잡아주고 어차피 도발을 때릴 거니까 저는 본체를 쳐도 되지 않나요? 라고 아마 여쭤볼 수 있지만 저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흑마도 버프 카드를 발 수 있어요. 여기다 저 왕의 축복처럼 버프 카드를 또 발랄 수 있기 때문에 하수인을 계속 정리해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버프 카드를 생각해서 저도 꾸준히 정리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는 그럼 영혼의 불꽃 하면서 영혼의 불꽃이라는 카드로 정리해줬네요. 그럼 또 열심히 저도 하수인 지금 신병 깔아준 것보다 열심히 팍팍 세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나가도록 할게요. 세게 나가서 뭐 영능을 누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세게 나가요. 와우 6, 7짜리 서리바람 서린 이렇게 2 버프를 얘는 공격력 생명 2 버프를 주면 저는 이렇게 4 버프를 주고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깔끔하게 또 6일짜리가 남았죠?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이 6일짜리 하수인을 잡기 위해서 얘는 카드 한 장을 또 써야 돼요. 6일짜리 하수인을 카드 한 장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법사 영웅이 이 친구 광역기를 쓰네요. 지옥의 불길 지옥의 불길에서 한 번에 정리해서 모습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수인을 먼저 또 깔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 제가 갖고 올 수는 있어요. 돌주먹 오거 강력한 돌주먹 오거를 먼저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수 먼저 내리고 신병 하나 또 소환해주고 만화 플러스 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성의사는 하수인을 꾸준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분명히 깨알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잘했어요. 전사까지 쓰네요. 하지만 이래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빨리 하수인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세게 가야 돼.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영웅 운영 누구죠? 제가 손패가 좀 부족하니까 어차피 이거 때려야 되고 도발이기 때문에 먼저 정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내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 내면은 얘랑 교환이 당하거든요. 랩터 내면은 2일짜리랑 교환이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를 내도 교환이 되니까 이렇게 해준 모습이고요. 따라하지 말라고. 복제한 인프 따라하지 말라고. 복제한 인프 내줘온 모습이고 이 친구도 이제 하신 깔아주죠. 하신 깔아주는 모습이고 아마 이 66짜리가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주죠. 어떻게든 정리해주려고 하죠. 그럼 저는 요것만 한번 정리하면 이길 거거든요. 요것만 하면 정리하면 이길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신성화 2번을 써서 다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주도록 하고 신성화라는 카드가 데미지가 본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턴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고 이 무기를 차고 있죠. 피해 경로라는 자라소스라는 영웅으로 변신하면 이 피해 경로라는 무기를 차게 되는데 그것도 수액 괴물로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겼죠. 거의 이겼습니다. 두개 무기를 쓰고 정리하려고 하지만 하나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제법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설 카드를 쓰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전설 카드 꼭 넣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기본 카드 기본 카드만
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성기사 기본 카드 만을 사용을 해도 충분히 전설 카드를 사용한 덱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실력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중요하고요. 웃어. 그 상대는 요번에 제이나네요. 제이나. 아까 만났던 상대인 것 같은데 후회하게 해드리죠. 명예롭게 싸우리라. 사실 성기사를 제가 설명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지는 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라는 어떤 카드에 설명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좋지도 않거든요. 아는데 좀 이 무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물론 성기사가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기본 카드가 좋아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무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들고 와보도록 하고, 그래도 수액 괴물 2코스 카드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2코스 할 게 나와서 초반에 할 게 나왔기 때문에 들고 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턴에는 뭐 교환비를 위해서 수액 괴물 내서 교환을 유도해보도록 하고요. 뭐 동전 2코스 플레이 했기 때문에 상대도 2코스 플레이 해주겠죠. 원래 2대 맞춰보겠다. 이러면 좀 많이 힘들어지네요. 그럼 저는 또 민물학원 에서 같이 필드 맞춰주도록 하고, 이러면 교환이 되기 싫으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이 친구도. 미래는 우리 것이다. 그냥 하수인을 더 깔아주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엔 제가 지는 검을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왕의 축복을 교환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무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 무기 지는 검. 하스스톤에 무기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무기라는 카드는 공격력과 내구도를 갖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공격력, 오른쪽에 있는 게 내구도인데, 차면은 이 본체가 하수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력 30에 공격력 4를 가진 하수인이 된다고 두 번 동안. 그래서 본체가 공격을 할 수 있게 돼요. 본체가 공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면 이 하수인의 공격력만큼 제 체력을 깎이게 됩니다. 지능검이라는 카드는 또 체력도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드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4 이하인 애를 2번까지 자를 수가 있죠. 이 지능검이라는 카드 사용에 체력이 2 이하인 하수인을 2번까지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드고요. 단점이 있어. 아파요. 아픕니다. 왜냐면 얘가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프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법사의 저번 얼음화살과 화염구라는 카드를 보셨죠? 그러니까 얼음화살이라는 카드랑 화염구라는 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하나를 정리할 수 있어요. 맞죠? 왜냐면 주문이니까. 근데 카드 한 장을 정리할 수 있지만 이 지능검이라는 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아프지만 카드 2장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필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무기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게 좋아요. 아프지만 당장 필드를 중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활용해주는 게 좋아요. 법사에 아까 보셨듯이 폭발의 룬이라는 카드가 있죠. 이건 어떨까? 노원발명가를 낼 수도 있지만 폭발의 룬에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민물학을 먼저 내주고 이 1, 2 신병이라도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상이네요. 이번에는 하나 잡아주도록 하고, 아까 만났을 때 폭발의 룬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울상이네요. 거울상은 상대가 낸 하수인을 그대로 복사해 오는 건데, 다행히 이 코스인 민물하고 하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저한테. 정리해주고, 자, 이 친구가 지금 신병을 안 잡아줬죠. 신병 이게 굉장히 아니란 겁니다. 얼음을 정리하고 빨리 본체를 때려야 되는 생각을 해서 본체를 썼지만 왕의 축복을 이렇게 해서 딱 만화지로 교환해주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예, 상대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아니랬다. 이렇게 정의구현 해줍시다. 아니랬다. 다음에는 스톰윈드 용사를 뭐 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상황을 봐서. 그럼 이거 잡아주겠죠? 5-3짜리 아프니까. 오, 그렇게 나오십니다. 아예 그냥 먼저 서면 됐을 것 같은데 망했죠. 때려놓네요. 이러면 저 원래 스톰윈드 용사를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잡는다. 이거까지 써서 그럼 저는 다음에 스톰윈드 용사의 효과를, 버프 효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많이 깔아주겠습니다. 많이 깔아줄게요. 개체수를 늘려서 여러 개 깔아주고, 그럼 다음에 스톰윈드 용사의 버프를 활용하기가 좀 더 좋아지거든요. 여러 개를 깔면은 하나를 센 거 내는 것보다 여러 개를 까서 1111 이렇게 플러스 효과를 많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를 내는 것보다 3개를 까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별도로 사용해주고, 얼음하다 카드까지 열심히 정리해주는 근데 분짜 치겠죠? 자, 이게 이러면 이제 약간 이 친구 손해를 볼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스톰윈드 용사를 딱 내서 샥 잡아먹을 수 있죠. 이게 교환했으면 얘가 이럴 일이 없었겠지만 지금 이 친구가 본체를 쳤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본 모습이죠. 뭐 영능, 이러면 얘는 영능을 한 번 더 2만화를 소모했죠. 우리에게 비밀이 많다. 그럼 저는 또 스톰윈드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깔아줘가지고, 많이 하나를 더 내기보다 많이 깔아서 많이 깔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다음에 하나를 더 내서 한 번에 공격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11 버퍼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최고의 문양 발견이라는 옵션을 가진 카드인데, 뭐 발견에게서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머리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카드를 하나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카드 한 장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필드를 볼게요. 제 필드를 보시면은 6, 11, 네, 6, 11 더하면은 14, 15, 16, 17, 18 에다가 얘를 내면은 111, 23 데미지가 되겠죠. 예, 이게 지금 총 더해서 10, 공격력이 18이었고 1111 18이니까 아직 우리가 못 죽여. 그러면 우리는 위험 많으니까 힐을 할게요. 지는 건물 차고 이건 본체를 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해주고요. 이것도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이 생명의 흡수라는 옵션 때문에 먼저 교환을 해주고 제가 칼로 본체를 쳤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굉장히 큰 실수를 했네요. 하고 스톰윈드 용사의 체력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버프를 주고요. 이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힐 덕분에 제가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상황을 보죠. 이 힐 덕분에 근데 아마 제가 실수를 했겠지만 일단 이것 때문에 질 것 같잖아요. 왜냐면 딜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질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이 힐 덕분에 보셨죠? 이 힐 덕분에 살았죠 지금. 굉장히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반에는 약간 체력을 아껴주는 플레이도 중요합니다. 체력을 아껴주는 플레이도 중요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기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성기사의 특성에 대해서 잘 정리해드리면은 영웅 능력이 신병, 그러니까 11짜리 하수인을 소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수인과 같이 활용할 스탯 버프 카드, 그러니까 공격력과 생명력 버프 카드를 활용하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생성자 2장, 그 다음에 왕의 축복 2장, 스톰윈드 용사 2장을 사용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토큰
그러니까 상대보다 그 어떤 직업보다 하수인을 좀 더 많이 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인 개체수가 많다는 거를 좀 더 활용해주기 위해서 또 이 서린의 전쟁군주 또 2장 넣어줬고, 그리고 무기, 이 무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능검 신성화 왕축 다 좋은 카드. 특히 지능검, 이 무기라는 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 카드를 다시 보시면은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점에 났던 얼음화살 그리고 변이 화염구는 카드 한 장으로 상대방의 하수인 하나를 교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기사의 지능검은 이 카드 한 장으로 카드 2장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카드 2장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아프지만 그래도 이 카드 한 장으로 2장을 교환하는 게 필드를 제가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더 도움이 되고, 아프더라도 그게 얼음화살의 염구를 쓰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무기 라는 카드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진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제를 가지고 똑같이 랭크 게임, 등급전 게임을 돌려보도록 할 거고요. 사제를 선택한 이유는 똑같아요. 법사 다음 성기사 다음 사제. 그러니까 성기사랑 사제가 삐까삐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제를 고른 거고, 그렇게 큰 이유는 없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에 뭐 사냥꾼 전사 이렇게 해서 뚝씩 다른 직업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